대한민국 대구, 활기 넘치는 도시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치욕으로 기억될 날입니다. 섬뜩한 분노에 사로잡힌 10대 형제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77세 할머니가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잔혹하고 가슴 아픈 사건의 세부 사항들,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혹함으로 여러 차례 칼에 찔렀습니다. 범죄 현장은 그 벽 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18세와 16세의 형제는 90세 할아버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 트라우마로 영원히 상처받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너무나 평범해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잔소리.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지만 이 사건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게임, 돈,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한 불평,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 치명적인 적대감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보호자이자 고된 삶 속에서 유일한 안정적인 존재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노부부의 손에 자란 그들은 친절에 끔찍한 잔혹함으로 보답했습니다. 전 국민이 던진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A. 이 끔찍한 계획을 세운 형,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그 무심함에 소름이 끼칩니다. 할머니 죽일까? 증거는 그의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냄새를 향수로 가리고 현장을 청소하며 극악무도한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동생 B는 형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렸습니다. 순종적이었고 어쩌면 공모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필사적인 몸부림 소리를 막기 위해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의 행동이라는 시면 속에서 한 줄기 인간성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후회와 섬뜩한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 A는 후회에 휩싸였지만 온라인 세상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웹툰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동생 B는 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삶의 부당함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환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부모에게 버려지고 병든 조부모 밑에서 자라며 겪은 어려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준 할머니는 그들의 눈에는 욕망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그들의 뒤틀린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사과가 이어졌지만 그들의 행동이 드리운 그림자는 삶의 연약함과 제어되지 않은 분노의 파괴적인 결과를 냉혹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검찰은 차갑고 냉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구축했습니다. 계획적 범행, 잔혹성, 인간 생명에 대한 냉담한 무시. 검찰은 잔인하게 빼앗긴 생명과 산산이 조각난 가족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며 형 A에게는 무기징역, 동생 B에게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과 교화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판사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 A에게는 12년, 동생 B에게는 고작 2년 6개월.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에 대해 손목 때리기와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관대한 판결로 비판받은 판사는 형제의 어린 나이와 교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도덕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비극으로 영원히 상처받았습니다.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손자들의 끔찍한 행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어떻게 그런 어둠이 그들 가운데 만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사건은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피해자의 기억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우선시하며 실패했을까요? 질문들은
범죄와 처벌의 복잡성을 냉혹하게 상기시키며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비극의 여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 가족 역학의 역할, 사법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양육의 실패였을까요? 학업 성취에 집착하는 사회의 압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두 젊은이 안에 도사리고 있던 더욱 사악한 어둠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노인의 취약성을 냉혹하게 상기시켰습니다. 흔히 비밀리에 자행되는 노인 학대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노인 보호 강화, 인식 제고 및 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벌의 필요성과 교화 가능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인가? 복잡하고 어려운 해답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시작되었고 한국 사회는 사회 구조와 그 이면에 도사린 그림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대구 형제 사건은 법정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비극이었습니다.